비 오는 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훈이 부대 앞 구급차로 실려 나왔습니다. 전투복 차림의 정의가 달려와 딸을 끌어안는 순간 소매가 거쳐 올라갔죠. 수십 개의 시퍼런 피멍과 상처 자국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정의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폭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 전부 파면이야.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놈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30분 대한민국 육군 제7사단 사령부 청사에 첫 번째 불이 켜졌습니다. 윤정의 사단장의 집무실이었죠. 60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책상 앞에 앉은 정의의 모습은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조각상 같았습니다. 그의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윤정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자 철의 여장군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감정에 휘둘린 적이 없었고 오직 실력과 원칙으로만 부하들을 평가해 왔죠. 그래서 누구든 정의 앞에서는 긴장했고 동시에 존경했습니다. 냉철하지만 공정한 리더였거든요. 사단장님,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참모장이 들어서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정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런 식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치밀한 일상이었죠. 오늘 오후 2시 여군 간부 회의가 있습니다. 신임 여군 장교들의 적응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참모장이 차분히 보고했습니다. 정의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여군 장교라는 단어가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거든요. 하지만 곧 다시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미리 검토해 두겠습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참모장이 나간 후 정의는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만 허용하는 잠깐의 여유였죠. 같은 시각 제7사단 예하 제3대대 막사에서는 박지훈 소위가 홀로 이른 아침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23살의 앳된 얼굴이지만 군복을 입은 모습은 제법 의젓했습니다. 지훈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 군사학과를 졸업하고 학군장교로 임관한 지 이제 겨우 석 달째였습니다. 박소희,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동기 남자 장교가 인사했습니다. 지훈은 밝게 웃으며 격려했습니다. 네, 선배님. 오늘 훈련 준비하려고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무거운 비밀이 숨어 있었죠. 바로 자신의 어머니가 이 사단의 사단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윤정이, 딸은 박지훈. 아무도 둘의 관계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임관하기 전 정의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정의는 평소보다도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었죠. 지훈아, 군대에서는 절대 엄마 이름 말하지 말아라. 내 힘으로만 버텨야 한다. 그게 너를 위한 일이야. 특혜라는 소리 듣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나버린다. 당시 지훈은 어머니의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배려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여군으로서도 힘든데 사단장의 딸이라는 소문이라도 퍼진다면 정말로 견디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정의는 딸이 같은 부대에 배치된 것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인사발령을 직접 결재했거든요. 하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가끔 멀리서 지훈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그 감정을 철저히 억눌렀습니다. 사단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지훈은 혼자 있을 때면 가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군대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거든요.
여군이라는 이유로 받는 의심스러운 시선들, 남자 동기들보다 더 엄격한 평가 기준들, 그리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까지 모든 것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때로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기도 했지만 절대 남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죠. 어머니처럼 강하고 의연한 군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정희 역시 매일 밤 딸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딸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혹시 누군가 괴롭히지는 않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수많은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누구에게도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갑고 냉정한 모습으로 부하들을 대했습니다. 혹시라도 딸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드러날까봐 더욱 엄격했죠. 그래서 부하들은 정의를 더욱 무서워했고 동시에 존경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딸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부대에서 서로의 존재를 숨긴 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모르고 있었죠. 곧 이 조심스럽고 평온한 일상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임관 후 석 달이 지나면서 지우는 점점 군 생활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달 전 부임한 강민재 대위는 지훈에게 유난히 가혹했죠. 30살 남짓한 나이의 민재는 육사 출신으로 자부심이 강했고 학군장교 출신 여군인 지훈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박소희, 오늘 훈련 준비는 제대로 했나? 민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정중히 경례하며 대답했죠. 네, 대위님.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표정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겠네. 장비 점검부터 다시 해. 이미 3번째 점검이었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한 번이면 충분했는데 지훈에게만 계속 반복 점검을 시켰죠. 주변 부사관들도 이상하게 여겼지만 계급이 높은 대위에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 민재는 지훈에게 특별히 위험한 장애물 코스를 지시했습니다. 여군도 남군과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특별 대우는 없어. 민재의 말에는 악의가 섞여 있었죠. 다른 장교들보다 2배나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지훈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어머니처럼 강해지고 싶었고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무리한 훈련이 계속되면서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민재가 일부러 장비를 조작한 듯 했죠. 철봉에서 턱걸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철봉이 삐걱거리더니 지훈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지훈이 바닥에 떨어졌죠. 왼쪽 팔에 심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아! 지훈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괜찮나? 민재가 다가왔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보다는 차가운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정도로 주저앉으면 군인 자격이 있나? 지훈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위님. 하지만 팔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 전체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죠. 지난 한 달 동안 받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민재의 괴롭힘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작은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첫 줄을 쓰고 나서 손이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 부대 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강민재 대위님이. 지훈은 잠시 펜을 놓았습니다. 이런 말을 쓰면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할까요? 하지만 혼자 견디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매일 밤 울음을 참느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결국 지우는 편지를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안 되겠어. 엄마와의 약속을 지켜야 해. 하지만 찢긴 편지 조각들은 휴지통에 버려졌고 그것을 우연히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상우 상사였습니다. 20년 군 생활을 한 베테랑 부사관이었죠. 김 상사는 지훈의 편지 조각을 주어서 조심스럽게 맞춰보았습니다. 내용을 읽고 나서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김 상사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계급 질서상 대위에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지훈이 당하는 일들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리고 김 상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말이죠. 며칠 전 우연히 지훈의 인사기록을 봤을 때 비상연락처에 적힌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윤정희. 바로 사단장의 이름이었습니다. 성이 다른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죠. 김 상사는 결심했습니다. 편지 조각들을 봉투에 넣고 익명으로 사단장실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죠. 물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훈이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김 상사는 조심스럽게 사단장실 앞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사단장님께 드립니다라고 적힌 봉투였죠. 그 안에는 지훈이 찢어버린 편지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희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해서 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뜯고 내용을 보는 순간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의 필체였고 딸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강민재 대위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매일 무리한 훈련을 시키고 일부러 사고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편지는 거기서 찢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사단장으로서는 감정을 배제해야 했지만 어머니로서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딸이 혼자 얼마나 힘들어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날 오후 정희는 옷장에서 정복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전투복을 입고 다녔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별이 달린 정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정희의 모습은 더욱 위험 있어 보였죠. 이제 진정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제3대대 여군소대 회의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윤정의 사단장이었죠. 정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정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실내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차렷! 누군가 외쳤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지훈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례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죠.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편히 하십시오.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만은 알 수 있었죠.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분노가 억눌려 있지만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방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부대 내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이 보고되고 있어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죠. 강민재 대위는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사단장님.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죠. 부대 내 훈련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실태, 그리고 신임 장교들에 대한 지도, 방식을 점검하겠습니다. 정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특히 여군 장교들의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훈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정희는 지훈을 한 번도 직접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공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내일부터 사흘간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희가 선언했습니다. 감사 기간 중에는 모든 훈련 일지, 장비 점검 기록, 그리고 개별 면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누구든 숨길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하기 바랍니다. 민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최근 지훈에게 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사단장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참고로 이번 감사는 국방부 감찰단과 합동으로 진행됩니다. 정희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개인적 감정이나 사적 관계도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사실과 원칙에 의해서만 판단될 것입니다. 이 말은 특히 지훈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개입한다 해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미였죠. 지훈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이런 큰일을 벌이는 것 같아 죄송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정희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훈이 있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직접적인 시선 접촉은 피했죠. 그 짧은 순간에도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대위님, 이거 뭔가 심상치 않네요. 한소희가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죠. 그냥 정기 감사일 거야.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민재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거든요. 특히 사단장이 여군 장교 문제를 특별히 언급한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신고한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지훈은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어머니가 나서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죠.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런 건가? 지훈은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제 민재의 괴롭힘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록 어머니의 도움이긴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정희 역시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과연 이것이 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일까 고민되었거든요. 혹시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마음과 사단장으로서의 책무가 이번만큼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죠. 공정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에 특별감사 시행 공고가 붙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술렁였지만 누구보다 민재가 가장 불안해했죠. 이제 정말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멀리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움직이고 계신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비록 직접적으로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고 행동에 나서고 계셨습니다. 특별감사 이틀째 국방부 감찰단과 함께 진행된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장비 점검 기록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죠. 특히 지훈이 다쳤던 날의 철봉 점검 기록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당일 모든 장비가 정상이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볼트가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감찰관이 민재에게 질문했습니다. 대위님께서 직접 점검하신 거 맞습니까? 민재는 당황하면서도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날은 워낙 바빠서 부사관에게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죠. 더 큰 문제는 개별 면담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여군 장교들도 민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죠. 민재 대위님은 유독 여군들에게만 가혹했습니다. 남자 장교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지훈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정희는 직접 면담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방부 감찰관이 단독으로 진행했죠. 박소희, 최근 훈련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도 될까요? 어머니와의 약속은 어떻게 하죠? 하지만 감찰관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재 대위님께서 저에게만 특별히 어려운 훈련을 시키셨고 장비 점검도 유독 자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멍 자국들이 드러났죠. 감찰관은 사진을 찍으며 기록했습니다. 이 상처들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민재 대위님이 부임하신 이후부터입니다. 한편 민재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변명할 여지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민재가 돌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모든 게 조작된 것 같은데요? 민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지훈 소위가 특별 대우받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왜 사단장님께서 이렇게까지 나서시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감찰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재는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있었죠. 혹시 박소희와 사단장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죠. 민재의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특별 대우받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민재가 지훈을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단장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윤정의 사단장님 말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훈은 충격을 받아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이런 식으로 폭로되다니. 감찰관도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인사기록을 확인한 감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죠. 정말로 지훈의 비상연락처에 윤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지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외치며 회의실에서 뛰쳐나갔죠. 복도를 달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소식은 곧 정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죠. 사단장님, 감사 과정에서 박지훈 소위와 사단장님의 관계가 밝혀졌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을 지키려고 한 일이 오히려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았거든요. 내가 이 아이를 지켜주는 건지, 망치는 건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홀로 막사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대 전체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고 모든 시선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에 절망스러웠죠. 이제 어떻게 하지?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 다른 장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소희가 사단장님 딸이었다고? 그래서 특별감사까지 한 거구나. 지훈이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죠. 오히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죠.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와 정희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는지를 말입니다. 곧 더 큰 진실이 밝혀질 예정이었거든요. 정희는 그날 밤 딸에게 편지를 썼다가 찍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괜찮다고 위로해야 할지. 어머니로서도 사단장으로서도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날은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우중충한 날이었습니다. 오후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날씨 때문에 실내 훈련으로 변경되었죠. 하지만 민재는 지훈에게만 따로 야외 기합 훈련을 지시했습니다. 날씨가 나쁘다고 군인이 움츠러들면 되겠나? 민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특별대우에 익숙해진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단련시켜야 해. 지훈과의 관계가 밝혀진 후 민재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빗속에서 홀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모두 실내에 있었는데 혼자만 차가운 빗속에서 무거운 장비를 메고 뛰어야 했죠. 이미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추위에 몸이 떨렸습니다. 더 빨리, 이 정도로 지쳐서는 안 되지. 민재가 우산을 쓰고 서서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며칠간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충격까지 겹쳐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지훈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죠. 의식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차가운 비에 젖은 몸이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박소희. 민재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급히 주변 부사관들을 불러 지훈을 부대 의무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깨어나지 않았죠. 곧 구급차가 호출되었고 지훈은 부대 앞으로 실려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전투복 차림의 정희가 달려왔습니다. 딸이 응급실로 실려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뛰어온 것이었죠. 지훈아. 정희는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사단장으로서의 체면도 주변 시선도 모두 잊어버렸어요. 그저 딸이 걱정되는 어머니의 마음뿐이었습니다. 구급차 옆에서 지훈을 끌어안은 정희는 딸의 차가운 손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소매가 거쳐 올라가면서 팔에 난 상처들이 그대로 드러났죠. 지난 몇 주간 생긴 크고 작은 멍자국들, 그리고 새로 생긴 상처까지. 이게 다 뭐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의 팔에는 수십 개의 피멍과 상처 자국이 있었거든요. 어떤 것은 이미 아물었지만 어떤 것은 아직 새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그 순간 정희 안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사단장으로서 억누르고 있던 어머니의 분노가 터져나온 것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모든 장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 전부 파면이야. 정희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놈들, 모조리 군복 벗겨버릴 거야. 평생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낸 정희의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재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말이죠. 사단장님, 저는... 하지만 정희는 민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면서 정희도 함께 탔습니다. 딸의 손을 꽉 잡고 있는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가 늦었다. 정말 미안해. 의식을 잃은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의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 그리고 만성 피로가 겹쳐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것 같습니다. 몸 곳곳에 외상도 많고요. 외상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최근에 생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물리적 충격을 받은 흔적들이에요. 의사의 말에 정희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지훈이 깨어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 침대 옆에 앉아 있는 정희가 보였죠. 전투복 차림에 지친 표정의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지훈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다. 정희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 거야. 더 이상 혼자 참지 마.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걸 들은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엄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제가 엄마 딸이라는 것을. 지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 정희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나설 차례야. 너를 괴롭힌 사람들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날 오후 정희는 부대로 돌아가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공개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의 분노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직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의 아버지까지 이 사건에 연루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훈이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정희는 비밀리에 국방부 직속 감사관을 호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정희야, 오랜만이네. 사단장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강철민 준장이었습니다. 민재의 아버지였죠. 정희는 그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년 전 헤어진 옛 연인이었거든요. 철민은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으로 왔다. 아들이 일으킨 일 때문에 직접 처리하러 온 거야.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옛날의 오만함이 섞여 있었죠. 철민 씨. 정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공적인 문제입니다. 사적 감정은 배제하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철민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사적 감정? 웃기는 소리 하네. 철민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 특별감사까지 벌인 사람이 사적 감정 배제하자고? 우리 민재는 박지훈한테 마음을 줬다가 짓밟혔어. 그래서 상처받은 거야.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신 겁니까? 마음을 줬다고요? 철민은 태연하게 대답했죠. 민재가 그 아이를 좋아했어. 하지만 그 아이는 냉정하게 거절했지. 그래서 민재가 상처받고 삐뚤어진 거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딸이 당한 일들을 보셨잖아요. 이게 사랑 때문에 한 짓입니까? 하지만 철민은 끝까지 아들을 감쌌습니다. 젊은 남자가 사랑 때문에 조금 과격해질 수는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이렇게까지 문제 삼을 필요가 있어? 철민의 말에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죠. 게다가 말이야, 내가 내 아들을 건드릴 자격이나 있어? 철민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용서할 것 같아? 과거에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그 말에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당시 철민은 정희에게 군을 그만두고 자신과 결혼하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때 일을 지금 들고 나오실 겁니까?
정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철민 씨도 다른 분과 결혼하셨잖아요. 하지만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건 너 때문이었어.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고 말이야. 철민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원망이 섞여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아들을 파면시키겠다고? 절대 안 돼. 정희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철민과 주고받았던 편지들이었어요. 이것들을 왜 아직도 가지고 있지? 철민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죠. 가끔 읽어보곤 했어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확인하려고요. 편지 안에는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민의 이기적인 면들도 드러나 있었죠. 나만 바라보고 살아달라, 군대는 여자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철민 씨는 변하지 않았네요. 정희가 편지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욕심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편지들이 하나씩 제가 되어갔죠. 뭐 하는 거야? 철민이 말렸지만 정희는 계속했습니다. 과거는 이제 정말로 끝내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제 딸을 괴롭힌 사람은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철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너 같은 여자 사단장 하나쯤은. 하지만 정희는 마지막 편지까지 태우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권력이요? 정희가 철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자식이 제 딸에게 한 일들의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제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졌는지 확인해 보시죠. 정희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민재가 조작한 장비들의 사진, 지훈이 당한 괴롭힘의 증거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 모든 증거들이 언론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단장의 딸을 괴롭힌 준장의 아들,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말이에요. 철민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희는 더 이상 20년 전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권력과 의지를 가진 사단장이었죠. 내 자식이 그 마음을 욕보인 거야. 정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이제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승부가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의의 각오와 준비된 증거들 앞에서 그의 권력은 무력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7사단 대강당에는 전례 없는 군법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정의가 사단장 권한으로 직접 명령한 공식 조사 발표의 날이었죠. 대강당은 모든 간부들로 가득 찼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의는 정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연단에 섰습니다. 어깨의 별이 조명에 반짝였죠. 오늘 이 자리는 군 기강 확립과 정의 실현을 위한 자리입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재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구금되어 있던 그의 모습은 초췌했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철민도 뒤쪽에 앉아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피고 강민재 대위는 지난 한 달간 부하 장교에 대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을 자행했습니다. 검찰관이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히 훈련 장비를 고의로 조작하여 상해를 입힐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조작된 철봉의 사진, 지훈의 상처 사진,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녹음까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이었죠. 대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민재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저는 단지 엄격한 훈련을 시킨 것뿐입니다. 그가 일어서서 소리쳤죠. 군인이라면 이 정도 훈련은 견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박지훈 소위에게만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까? 검찰관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다른 동기 장교들과 비교해 보세요. 명백히 차별적 대우였습니다.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민재가 동료 장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였죠. 그 여자 길들이는 재미가 쏠쏠하다. 사단장 딸인 줄 모르고 까불어서 혼내주는 중이야. 이 메시지는 민재의 악의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변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연단에서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심으로는 딸이 당했던 고통을 생각하며 분노하고 있었죠. 하지만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철저히 절차를 지켰습니다. 그때 민재가 갑자기 일어서서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저는 희생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대강당 전체에 울렸죠. 박지훈이 저를 유혹해놓고 차버렸어요. 그래서 복수한 거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재가 완전히 정신을 놓은 것 같았거든요. 제가 고백했는데 그 여자가 저를 무시했어요. 사단장 딸이라는 걸 믿고 우습게 본 거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소리쳤지만 민재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저를 이용만 했다고요. 완전히 망상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정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와 민재 앞에 섰죠. 강민재 대위. 정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단장님도 아시잖아요. 민재가 정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은 집안 출신인지. 그런데 왜 저를 거절한 거예요? 사단장님이 딸한테 뭐라고 말한 거예요? 정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제 딸은 당신 같은 사람을 상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죠. 사랑했던 사람의 아들이라 덮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넌 내 아이를 부쉈어. 철민이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의야, 그만. 하지만 정의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흉내 내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재판부는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강민재는 직권남용, 상해미수, 그리고 성추행 혐의로 군에서 파면하고 구속 기소합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민재가 중얼거렸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헌병들이 그를 끌고 나가는 동안에도 민재는 계속 중얼거렸죠. 사랑했는데, 진심이었는데. 철민은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오히려 자신마저 연루될 위험만 커졌습니다. 정의는 재판이 끝난 후 혼자 남았습니다. 대강당의 정적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드디어 딸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이제 지훈이가 평안해질 수 있을까? 정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법적 처벌은 끝났지만 딸의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정의는 처음으로 병원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윤아, 모든 게 끝났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롭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한 달 후, 지윤은 완전히 회복되어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자대 이동 명령서가 기다리고 있었죠. 새로운 부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배려였습니다. 떠나는 날이 되었을 때 지우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떠나는 거구나. 지우는 짐을 정리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서의 기억들은 대부분 아픈 것들이었지만 그래도 처음 군인이 된 곳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어머니와 같은 부대에서 지낸 마지막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부대 앞에는 배웅 나온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있었습니다. 민재 사건 이후 지훈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존경과 동정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박소희, 새 부대에서도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훈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어색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사단장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때 김상호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지훈의 편지를 정희에게 전달했던 그였죠. 소희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제가 소희님 편지를 사단장님께 전달한 사람입니다. 김 상사의 고백에 지훈은 놀랐어요. 왜 그러셨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디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얼마나 걱정하고 계셨는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사님. 상사님이 아니었다면. 아닙니다. 소희님이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내고 계셨어요. 다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을 뿐이죠. 트럭이 도착했고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사단장실이 있는 건물을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 어머니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정희도 딸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때 정희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전투복 차림의 정희가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경례했지만 정희의 눈에는 오직 딸만 보였습니다. 지훈아. 정희가 딸의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왔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새 부대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지내거라. 네, 어머니. 지훈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둘 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희는 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사단장으로서의 체면도 주변 시선도 모두 잊었죠. 그저 딸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늦게 나서서 미안했어. 혼자 힘들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지훈도 어머니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강해졌어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혼자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 혼자 정말 잘 해냈다. 정희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내가 자랑스러웠어. 누구보다 용감하고 의로운 군인이 되었구나. 지우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희가 잠시 멈춘 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 써도 된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도 돼.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계속 박지훈으로 살고 싶어요. 제 힘으로 인정받은 이름이니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했죠. 떠날 시간이 되자 지우는 어머니에게 경례했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단장님. 그런 다음 살짝 웃으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엄마. 정희도 딸에게 경례로 답했습니다. 좋은 군인이 되거라.
박지윤 소위. 그리고 어머니의 미소로 말했죠. 엄마도 사랑한다, 내 딸. 트럭이 출발하면서 지우는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도 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주변 장병들도 모두 감동받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트럭이 사라진 후 정희는 혼자 서서 딸이 떠난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딸을 놓아주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이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날 저녁 정희는 집무실에서 딸에게서 온 첫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새 부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당당하고 의롭게 살겠습니다. 사랑해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다. 내 자랑스러운 딸아. 엄마도 항상 내 편이야.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달아준 별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죠. 몇 개월 후 지우는 새 부대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으며 승진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끔 어머니와 통화할 때면 서로 격려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별을 단 어머니와 이름을 찾은 딸, 둘 다 각자의 길에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죠.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찾은 모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